예, 안녕하세요. 외환용 신동환입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6시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환용 신동환은 이 시황과 이슈보다는 시청자분들이 매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 다시 말해 차트 분석을 통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은 노란 톡 메신저 외환용 또는 외환용 신동안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클릭하시면은 또는 컴퓨터로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어떤 얘기를 했었죠? 쌍바닥이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쌍바닥이라는 거는 두 번의 그 바닥을 통해서 거의 저점을 확인한 후에 올라가는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보조지표들이 올릴 때 가는 방법인데 이 보조지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 쌍바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골든 크로스 및 그죠? 정배열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는 하나 골든 크로스가 여러 번이 된 다음에 정배열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쌍바닥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저점이 지난 후에 그죠? 또는 저점이 확인한 후에 뭐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나가 보니 그죠? 저점보다 위에 가더라. 그러면서 쌍바닥을 진행하면서 간다.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적용이 됐을 때는 공략을 하는데 이 바닥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 W 형태 다시 말하면은 전 고점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 전 고점을 찍고 돌파할 때 공략하는 것이 주식에서 가장 안전하고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 떨어질 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부터 또 지하 2층, 3층, 10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 사는 게 아니라 저점을 확인한 후에 W가 된 후에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전 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것이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죠. 더더욱더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이 쌍바닥이 지난 다음에 또한 쓰리바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삼봉바닥이라는 건데 이것 또한도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저점을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죠. 저점보다도 더 저점이 떨어지는데 이 사이에서 한번 바닥을 찍고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해서 저점에서는 다시금을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바닥을 찍고 그죠? 시간이 지나고 세 번째 바닥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게 세 번째 바닥인지 또 네 번째 바닥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바닥을 찍고 올리면서 어떻게 된다? 이 첫 번째 저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 고점 있죠? 이해가시나요? 저점을 찍고 올린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이 왔죠. 이때 사는 것들이 아니라 세 번째 바닥을 찍고 올리면서 이 두 번째 고점을 찍었을 때를 돌파할 때 그러면서 첫 번째 저점을 찍은 이 저항선 자리를 돌파할 때 공략하는 겁니다. 이것이 쓰리바닥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저번 주에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쌍바닥과 쓰리바닥은 이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그죠?
주식은 저점에서 사거나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점을 확인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주식들이 저점을 찍고 저항선을 부닥친 자리를 돌파하거나 첫 번째 저점을 돌파할 때 공략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주식은 그래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고 했습니다.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점을 확인한 후에 올라갈 때 그 저항선들, 쉽게 말해서 뭐 1차 저항선 또는 2차 저항선을 뚫고 갈 때, 그죠? 좀 더 보수적으로 하면은 뚫고 간 다음에 다시 누른 다음에 다시 돌파할 때를 공략하는 것이,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사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쌍바닥과, 그죠? 그 다음에 쓰리바닥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쌍봉을 뭐다? 고점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네이버는 공략하지 말랬던 이유가, 저항선은 이제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다음에 내려가는데, 이제 쌍바닥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고점보다도 위에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고점 찍고 내려가는 상황, 그렇죠? 그러면 원래 주식은 어떻게 된다? 거꾸로 사면은 이 돌파할 때 매수하랬죠. 그러면은 쌍봉은 고점을 찍고 고점도 안 오고 다시 내려갈 때 어떻게 된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럼 이 쌍봉을 바꿔서, 이제 차트를 바꿔서 거꾸로 해서 본 방법이 뭐다? 쌍바닥이다. 이해가시나요? 쌍봉을 거꾸로 한 것이 쌍봉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쌍바닥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쌍바닥이 뭐다? 저점을 확인한 후에 올라갔는데 한번 찍고, 그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찍었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산다? 이 저항선들을 부닥치고 돌파할 때 산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적게는 이틀에서 또 하루에서 한 2주 또는 2달까지, 3달까지 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W를 찍고 돌파할 때 바로 사거나, 또는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사야 된다? 여기서부터 돌파한 후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어쩌습니다. 근데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할 때 이 저항선을 뚫었을 때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해가 있었나요? 또는 뭐다? 안 오더라도, 그죠? 이 자리가 다시금 안 오더라도 돌파할 때, 이 저항선에서 돌파할 때 사면은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반대로 한 게 뭐다? 쌍봉이다. 이해가시죠? 쌍봉은 돌파했고 고점을 찍었는데 다시 내려오고, 고점도 뭐다? 확인한 후에 지나야지 이게 고점인 거 알죠? 여기서는 뭐 고점이 어딘지 모르죠. 내려온 다음에 올라갔는데 전 고점보다 안 오고 빠지더라. 그럼 이거는 쌍봉이다.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된다? 절대로 매수하거나 공략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식은 저점 매수, 바닥 매수, 싸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쌍봉을 예시로 든 게 뭐였더라? 삼성전자랑 네이버였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보다시피 고점을 찍고, 그죠? 내리고 찍고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횡보 찍고 올렸는데 내렸다. 근데 요거를 쌍봉으로 두 개를 봐도 되고요. 그죠? 또는 시간이 지나서 요 고점이 지날 때까지, 그죠? 이 사이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사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 사도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뚫어야 되죠. 근데 뚫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뚫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선물이나 해외 선물은 여기서 빠질 때 매도를 쳐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사는 거고요. 그죠? 주식을 보면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전 고점은 돌파했으나 여기 최고점 전 고점은 돌파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사게 되면 주식이 돌파할 때 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돌파하지 않고 빠지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가 중요한 선이죠. 여기서 돌파했으면은 사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쌍 바닥이 될 수가 있고 쓰리 바닥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이제 쓰리바과 쌍바닥이 헷갈릴 수가 있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서 돌파해서 갔다.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아요. 매수를 공략을. 근데 여기를 찍지 않고 빠졌다. 그럼 요거는 쌍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락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로 추가 매수나 물타기나 단가 낮추기라고 저점이라고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었죠? 자, 그렇게 했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도 한번 보자고요. 자, 네이버도 여기서부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좀 약간 횡보를 했지만은 애매하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산다? 이때 사는 게 아닙니다. 저점에서 차라리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돌파할 때 사라 쓴 겁니다. 그죠? 돌파할 때 샀어요. 그럼 좀 수익은 챙겼겠죠. 그러나 어떻게 내가 샀던 가격 여기서 수익은 못 챙겼더라도 내가 사겠던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청산을 하랬습니다. 그죠? 그럼 본전은 나왔겠죠. 근데 찍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다시 본전에서도 다시 사도 되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또 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못 팔았다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샀던 가격에는 다시 또 청산을 하는 게 본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본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수익 날 기회도 많았죠. 근데 수익을 청산을 못했으면은 본절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본절에 나올 기회가 있었다. 그 다음에 쭉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본절의 중요함을 아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올라갔어요. 내려갈 때는 사는 게 아니랬죠. 지금 횡보했죠.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서 이 전 고점을 돌파하니까는 이때는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샀어요. 그럼 수익이 났겠죠? 그럼 수익을 청산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청산 못했어? 빠져? 그럼 요 본절 내가 샀던 가격 본절에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찍고 다시 올라갔어? 그럼 아쉽지만은 아쉬워하지 말고 다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 또 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근데 또 챙기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내려올 때 이 본전에는 또 다시 나와야 된다. 알겠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고점을 찍고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랬죠. 올라갈 때 사는데 어떻게 된다? 아직 저항선도 안 올랐잖아. 그죠? 그럼 사는 게 아니죠. 안 올라고 빠져.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부터 쌍봉 쓰리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락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물타기나 이런 하락 종목 저점에 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네이버가 그래서 쭉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실시간 한번 차트로 봐볼까요? 자,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네이버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죠? 네이버가 올렸다가 빠졌는데 지금 9점을 안 왔잖아요. 그죠? 9점들이. 그죠? 그럼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돌파할 때 사랬습니다. 그죠? 근데 돌파 안 하고 다 빠지니까 어떻게? 사면 안 되죠. 계속. 그죠? 계속 빠지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 데드 크로스가 되면서, 그죠? 데드 크로스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되면서 역배열이 되니까는 이런 종목은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역배열, 정배열이 아닌 반대인 역배열, 데드 크로스는 계속적으로 사면 안 된다. 주식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거는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은 뭐다? 매도를 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매도라는 게 뭐다? 이 선물을 봤을 때 이게 콜입니다. 콜 옵션인데 콜 옵션은 뭐다? 원래 콜 옵션 매수는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나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이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콜 매수가 아니라 콜 매도 전략으로 진행. 그죠? 그러면 원래 옵션 매수는, 그죠? 다시 말하면 콜 매수는 상방, 선물 매수랑 똑같고 주식 매수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풋 매수는 하방, 그죠? 선물 매도고 주식 공매도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옵션 매도는 콜 매도는 하방이고요. 선물 매도고 주식 공매도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풋 매도는 상방, 선물 매수고 주식 매수랑 똑같은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도 나중에 자세히 다시 가르쳐 줄게요. 다시 한번 옵션 매수는 원래 콜 매수는 상방으로 수익 나는 거고 선물 수익이고 매수 주식 매수랑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풋 매수는 원래는 하방으로 수익 나는 거고 선물 매도로 치는 거랑 동일한 거고 주식 공매도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옵션 매도는 콜 매도는 하방으로 수익 나는 거고 선물 매도로 수익 나는 거고 주식 공매도랑 동일한 겁니다. 전략이. 그럼 풋 매도는 상방, 콜 매수랑 똑같은 겁니다. 상방이고 선물 매수랑 똑같은 거고 주식 매수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콜 매도는 시키면서 풋 매수랑 똑같은 거고 풋 매도는 콜 매수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게 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은 손실이 났겠죠. 이게 보면은 이게 얼마짜리야? 14.00이 곱하기 10만 원이면 140만 원짜리가 지금 0.2, 22,000원이 됐다는 겁니다. 거의 99% 하락한 거죠. 손실 난 거죠. 그렇죠? 주식이 그만큼 시장이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를 누르면은 풋으로 나옵니다. 풋. P가 풋입니다. 풋은 어떻게 돼요? 자, 22만 원짜리가 156만 원이 된 겁니다. 이게 저 거의 7배가 상승했죠. 7배가. 그죠? 요거는 이제 풋 매수.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나중에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네이버나,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 했던 이유가 보다시피 작년 올 1월 1일 찍고 나서, 그죠? 여기서 이제 애매하죠? 찍었는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랬죠. 전 고점을 돌파할 때 사랬습니다. 근데 오지도 않고 빠져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빠지니까는. 그죠?
보면 계속 전 고점들을 돌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역배열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식은 삼성전자랑 네이버는 아직 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요거를 반대로 하면, 그렇죠? 차트를 거꾸로 하면은,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은 거꾸로 보기, 거꾸로 봤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익이죠. 이런 종목은 봐봐요. 저점을 찍고, 그렇죠? 저점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돼요? 올라가네. 그렇죠? 올라갔네. 요 삼성전자를 거꾸로 한 겁니다. 올라갔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W가 되면서 이 전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되는데, 그렇죠? 이제 골든 크로스랑 이제 데드 크로스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찍고 이제 어쨌든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뭘 했습니까? 이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랬죠.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고점을 돌파할 때 사랬죠. 그럼 이때 좀 안전하게 샀고, 그죠? 살 수 있는 부분이 또는 이 부분에도 살 수 있었겠죠. 어떻게든 사면은 어떻게든 돌파했죠. 올라갔죠. 수익 챙겼겠죠. 근데 수익을 못 챙겼어요. 그럼 다시 빠진다면 어떻게 된다? 이 본절에는 다시 나오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전 고점. 그죠? 전 고점을 여기 돌파하거나 또는 여기 안전하게 사면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 기준이 여기가 골든 크로스가 되고 정배열이 됐죠. 그죠? 이건 지금 이거를 뭐다? 지금 삼성전자를 거꾸로 해서 보여준 거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거꾸로 차트. 그래서 이거를 다시 거꾸로 돌리면은 삼성전자 그래서 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이버도 어떻게 된다? 만약에 거꾸로 봤으면 원래 샀어야 되죠. 그렇죠? 저점을 확인하고 올리면서 하니까는 전 고점을 돌파하니까는 이 부분에서 고점을 돌파할 때 사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야 되죠. 그죠? 골든 크로스와 정별이 지금 되니까 사야 되겠죠. 계속.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 이게 네이버가 실질을 거꾸로 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는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자세한 거는 오른쪽 하단에 노란 톡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은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된다? 이런 기준이 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옛날 거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저점을 확인한 후에, 그죠? 이때 사는 건 아니죠. 언제 사야 된다? 안전하게 살려면은 이거 돌파할 때 사는 게 낫죠. 그죠? 기다렸다가 정배열이 되고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이때 좀 비싸더라도 이때 사면 좋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자 유초낙 지금 우리가 계속 몇 달 동안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달부터 계속 공략하는 종목인데 요거를 이제 늘렸다가 줄였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재줄여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차트를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보시나요? 밑에를 화면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시면 됩니다. 늘렸다 줄였다 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좀 이렇게 크게 해줄까요? 자 요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늘렸다가 줄였다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요 위에 그죠? 이쪽 라인에 이제 크기를 숫자를 조절하면 돼요. 요거를 뭐 50개만 보겠다. 그죠? 100개만 보겠다. 그죠? 차트 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300개. 그럼 최대 600개죠. 400개. 이렇게 하면 줄어듭니다. 500개, 600개 이런 식으로. 600개를 봤을 때 자, 어떤가?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뭐다? 이 전 저점을 봐야 돼. 전 고점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 고점을 이때였잖아요. 그럼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봐야 될 거야. 돌파 안 하고 있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여기 돌파할 때 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세요? 자 여기서 왔어도 살 기회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전 고점이 여기도 돌파 안 하잖아요. 그죠? 돌파해야지 사는 거죠. 돌파 살짝 안 하고 찍는 척 하다가 빠졌죠. 여기도 찍기만 하고 빠졌죠. 그럼 이 저항선들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고도 안 왔다. 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사는 게 아니죠. 데드 크로스랑 역배열이 됐죠. 안 되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정배열이 되네요. 그러면서 여기를 돌파하네? 그럼 사야죠. 그죠? 샀어요. 28,000원대 산데 44,000원까지. 그죠? 44,000원에서 28,000원. 그럼 한 16,000원 정도 수익 났겠죠? 그죠? 근데 못 팔았다 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본절에는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본전에 다시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저항선을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아니면은 내가 샀던 가격에서 다시 올라갈 땐 사도 돼요. 그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돌파할 때 여기 저항선 여기보다는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돌파할 때 다시 사도 된다. 그죠? 다시 또 때려내 본절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살 때 돌파할 때 여기서 또 사도 된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말했듯이 어느 정도 올랐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이제 노란 톡방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드릴 거예요. 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또 어떤 걸 얘기할까? 최근에 얘기하는 비율 종목 공략한 거 할까요? 자, 비율도 보면은 자, 되게 중요한 자리였죠. 우리가 아마 이때부터 샀을 거예요. 그쵸? 이제 여기 돌파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우리 수익을 냈었죠. 3,300원에 며칠 전에 12월 달에 우리가 또 몇 번 공략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주식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여기 살 기회가 없죠. 여기를 돌파할 때 샀어야 되죠. 우리가 이때 샀을 거예요. 공략을 계속 방송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대회나 그죠? 히든 종목이나 그죠? 테마 종목으로 계속 공략을 몇 번 했어요. 돌파할 때 여기서 사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2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좀 기다렸죠. 눌린 게 좀 오래 있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주식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걸 사야 된다. 그죠? 이걸 반대로 만약에 거꾸로 봤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데드 크로스면 역배열이 되는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전 저점들이 깨지니까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 이제 차트를 거꾸로 보기도 하고 하시면은 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을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공략한 LG전자. LG전자는 제가 공략을 이제 하고 있죠. 이제 먼저 조금 하신 분들이 수익도 났지만 손실도 나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조금 눌리는 거 확인하고, 그쵸? 저점은 확인했었죠. 7만원대 7만원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좀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 공략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죠? 저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안전하게, 그죠? 호텔신라가 괜찮나요? 호텔신라 요즘,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죠? 골든 크로스가 지금 현재 됐죠? 그러면서 정배열이 된 상태죠. 그죠? 저점을 확인하고,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공략을 해도 된다. 그죠? 저점을 찍고 계속 여기로 이제 찍고 올리고 있죠. 무조건 주식은 올리면 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거의 중요한 자리죠. 그죠? 이 중요한 자리를, 그죠?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제는 더 올라갈 힘이 세지는 거죠. 여기 엄청나게 부닥친 자리였죠. 그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래서 주식만 하시면 안 되고 풋 옵션, 이건 뭐 좀 지난 거지만 321 일봉 차트로 해서 저점을 찍고, 이거 똑같아요. 주식하고 보는 것처럼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됐죠. 그리고 양봉 3개 떴죠. 그럼 매수야죠 뭐. 그래서 CCI5가 빨가니까 매수, 다른 보조지표가 올라간 매수, 그죠? 풋 매수는 주식은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옵션도, 선물 옵션도, 해외 선물도 초보자지만 줄인 부분이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 실전 매매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실전 매매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의 투자로 차트 보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건 콜 옵션은 뭐죠? 320은 15만원짜리 거의 140만원짜리 14.95가 150만원 149만원짜리예요. 이게 빠졌죠? 얼마까지? 0.03 3천원까지 빠졌죠? 거의 99% 빠졌죠? 그만큼 주식시장이 하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콜 매수는 손실인데, 그죠? 콜 매수는 99% 손실, 그죠? 근데 콜 매도는 99% 수익이죠. 근데 이제 매도는 최대가 99%예요. 100% 내외예요. 이내.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콜 매도는 수익이 나봤자 99%밖에 못 나요. 콜 대신에 매수는 무한대로 수익 나고, 손실은 내가 100만원이다 또는 1000만원이다 1000만원까지만 딱 손실 나는 거예요. 100%. 이건 나중에 한번 옵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옵션도 알아야 되고 선물도 알아야 되는 뜻이 뭐냐면은 이런 하락장이, 누구가 봐도 하락장일 때는 주식으로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콜 매수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풋 매수도 1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의 999만원 손실이죠. 그죠? 이거는 얼마예요? 몇 프로 수익 난 거예요? 대략 뭐 한
50만 원짜리가 그죠? 얼마가 됐어요? 거의 400만 원 됐죠. 그럼 8배 수익 났죠. 8배. 그죠? 8배면은 대략 8천만 원 수익이죠. 그럼 얘네 양매수로 쳤으면은 대략 누적으로 7천만 원은 수익이죠. 2천만 원 투자해서 콜 매수에서는 지금에서 990만 원 손실, 그죠? 품 매수는 8천만 원 수익. 이해되셨나요? 이게 양매수라는 겁니다. 양매수 전략.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요. 양매수는 이 시장이 움직임이 커야지 이렇게 수익 납니다. 이렇게 횡보가 됐을 때는 양매수로 다 죽습니다. 얘네들 1000만 원도 이쪽 1000만 원도 손실 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옵션은 프리미엄이라는 시간의 가치가 있어서 가격은 왔다 갔다 해서 동일하지만 지나고 보면 동일하지만은 프리미엄 때문에 손실입니다. 그래서 횡보장일 때는 선물 매매거나 옵션 매도 전략으로 쳐야 되고요. 옵션 매도. 네, 추세장일 때는 옵션 양매수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을 모의 투자로 꾸준히 증권사마다 선물사마다 모의 투자가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차트 보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보는 것과 그죠? 이런 옵션을 보는 방법, 이건 선물인데, 그죠? 이 국내 선물이 하락하잖아요. 이 국내 선물이 뭡니까? 코스피 200 종목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SK, 롯데 이런 대기업 우량주를 200개를 합친 것이 이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지금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선물 매도는 수익 났겠죠. 선물 매도를 쳤으면 수익이죠. 근데 선물 매수를 쳤으면 손실이겠죠. 왜? 주식처럼 상승해야 주식가는. 근데 떨어지니까 손실 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1포인트 20틱마다 1포인트 25만원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440에서 298 거의 140포인트가 빠졌죠. 140포인트로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140포인트 곱하기 25만원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200, 2000 거의 한 3천만원 정도 수익인가요? 그죠? 매도로 쳤으면은 그죠? 근데 매수로 쳤으면 손실이겠죠. 3천만원 손실. 그죠? 이거는 선물 매도로 수익. 그죠? 여기는 선물 매수로 손실. 그죠? 했으면은 대략 3천만원 손실이었겠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을 좀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제 5일입니다. 여기서 검색해서 지수를 한번 보죠. S&P 500은 뭐죠?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거래소랑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것도 선물도 해외 선물도 고점을 찍고 내려갔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고점이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매수가 아니라 올라가야지 돌파해서 매수인데 떨어지잖아. 그럼 매도 전략으로 했겠죠? 그럼 저점을 찍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매도로 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수익 났겠죠? 그죠? 근데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 이 전 고점도 안 올라왔죠? 다시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을 배우면은, 그죠? 이제 시장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자, 이건 나스닥 100입니다. 코스닥하고 비슷한 건데, 자, 보자. 이것도 잡아당겼을 때, 이제 263개. 자, 여기도 어떻게 된다? 계속 저 고점이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저점이 빠지면 W 차라리 매도로 쳤어야 되겠죠. 매도로 쳤으면 수익이죠. 그죠? 그리고 또는 여기서 빠질 때 여기서 매도로 쳤으면 수익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S&P나 해외선물을 추세로 매매하는 게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낫다. 대한민국 주식 2437 종목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보다는 그렇게 해서 5조 정도 거래량 대보다는 거래 금액이 이 S&P나 나스닥이 그죠? 하루에 거래 금액이 최소 5조에서 50조 됩니다. 이 종목들이 그죠? 그러면은 이런 오일도 보면은 자 금도 봐볼까 금 골드 원래 주식이 하락하면은 금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나 지금 약간 그건 일반적인데 그죠? 같이 금도 하락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고점도를 돌파를 안 했으니까는 어떻게 된다? 계속 매도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 방향 추세로 매매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어설픈 주식보다는 해외 선물로 추세 매매하는 것이 확률이 더 높다. 왜냐면은 거래 금액이 하루에 해외 선물 500조이기 때문에 어설픈 작전이나 세력들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주식들은 그죠? 주식들은 뭐다? 이 보면은 뭐 뭘 보여줄까요? 원택도 우리가 공략했죠. 뭐 이런 이상한 종목들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한 종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4천억인가 4천억이지만은 이렇게 뭐 이렇게 배당락이라 이렇게 정지하는 모습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분석을 그죠? 아무리 좋은 회사다 뭐 하다 하더라도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은 엄청나게 빠졌었잖아요. 그죠? 이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죠? 우리가 공략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말이 되냐고 몇 년 동안 그죠? 이렇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근데 차라리 이런 해외 선물은 이게 죽는 게 없어요. 방향에 맞춰서 말했듯이 주식 보는 방법, 차트 보는 방법처럼 그죠? 윗꼬리 뜨면 어떻게 돼요? 윗꼬리 되면 뭐랬습니까? 윗꼬리 되면은 이제 매도자가 많구나라고 얘기했죠. 그 약간 올리는 척할 때만 끝내는 빠지잖아요. 그죠? 음봉세기. 제가 말했지 윗꼬리 되면은 그죠? 음봉세기면은 또한 데드 크로스면은 하락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해외 선물로 매매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대한민국 주식보다는 차라리 낫다. 대신에 이런 거는 지금 한 1억에서 2억짜리고 이제 증거금 해서 보통 한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뭐 2,500이면 사긴 하는데 한 계약당 이제 부담은 되지요. 그러나 추세로 방향으로 차트로 볼 때는 해외 선물이 낫다. 해외 선물이 장난을 잘 안 친다. 페어플레이하다.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차라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그죠?
차라리 해외 선물이 낫지만 그러나 이렇게 상승하는 현대건설기가처럼 지금 바닥을 찍고 이 연봉입니다. 그죠? 양봉색이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략 중에 있죠. 5만 9천 원대부터 공략하고 있죠. 이런 종목은 사도 된다. 그죠? 대신에 돈이 많거나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공략한 종목이 또 농심이죠. 그죠? 연봉부터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자, 차트를 보실 때 연봉. 자, 연봉인데 양봉이 3개 떴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지선 이평선인데 이평선이 지지하고 올라간다. 좋은 겁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 상승한다. 좋은 겁니다. 그냥 다른 생각하면 기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월봉도 한번 쭉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저점을 찍고 나서 그죠?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죠?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괜찮다. 그죠?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당겨서.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고든 크로스가 돼서 정벨이 되면서 CCI5가 태양을 보네요. 그럼 이제 사야죠. 그죠? 대신에 제가 말했듯이 이 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여기서는 돌파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안 됐죠. 그죠? 여기는 안 됐죠. 그러나 이 종목들은 이제 우량주고 힘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공략을 시켰던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럼 최소 지금 5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때 왜 일봉으로서 공략한 거지. 그죠? 일봉에서는 이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공략했다. 그죠? 이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공략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다 봐야 된다. 그죠? 분봉도 다 봐야 되고 보면서 분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를 좀 힘드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외환영신동안 노란 톡방 QR코드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도 차트를 보면서 국내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주식을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차트 보는 방법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